그런데 이걸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코끝이 떨어지는 현상에 대입해서 비중격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코 수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코끝 성형술을 위해서 귀연골이나 비중격 연골처럼 다른 부위의 연골을 가져와서 수술에 사용한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귀연골이 좋냐, 비중격 연골이 좋냐를 가지고 논쟁이 꽤나 있던데 심지어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끼리도 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떠한 연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두 부위의 연골을 사용 시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귀연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 귀의 모양을 보면 연골 모양으로 인해서 올록블록한 부분들이 있고 그 사이에 평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귀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이 올록블록한 부분의 연골은 반드시 보존을 해야 하고, 평평한 부분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만져보면 반대편이 머리뼈가 있어서 마치 단단한 벽에 한 겹 더 떼어 붙은 널빤지 같은 형태입니다. 이 부분을 가져다가 사용하게 됩니다. 집을 인테리어 할 때 보면 부셔서 옮길 수 있는 벽이 있고, 기둥이나 내력벽 같은 건 손대면 집이 무너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머리뼈가 지지구조로 있으니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의 변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귀연골의 가장 큰 특징은 코끝의 연골과 비슷한 강도와 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끝을 만져보고 귀를 만져보면 느낌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연골은 자연스럽고 만졌을 때도 비교적 부드러운 코끝을 만들기에 적합합니다. 비중격 연골은 왼쪽 콧구멍과 오른쪽 콧구멍 사이에 벽을 이루고 있는 구조물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코 파다가 긁어서 코피 나는 곳이 이 비중격 연골을 덮고 있는 점막이고요. 처음부터 역할이 코에 이렇게 지지구조이다 보니 제법 튼튼합니다. 코 수술 도중에 바로 채취해서 가져다 사용할 수도 있고, 튼튼하다 보니 좀 더 잘 무너지지 않고 버텨준다는 장점이 있어서 오똑한 느낌을 만들어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보통 이 두 연골을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서로 성질이 정반대라서 이쪽의 장점은 저쪽의 단점이 되는데요. 귀연골은 부드러워서 자연스럽고 비중격 연골은 딱딱해서 귀연골만큼 자연스럽진 않지요. 대신 귀연골은 부드러워서 강하게 지지해줘야 되는 경우에는 비중격 연골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코끝이 떨어지는 현상에 대입해서 비중격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코끝이 떨어지는 건 지지구조가 약해서라기보다는 코의 피부가 너무 단단하고 팽팽해서 늘어나지 않아서 눌려지는 거라서 높이를 너무 욕심내며 생기는 겁니다. 떨어질 코는 결국 떨어지게 되거든요. 비중격이나 귀연골이나 이 피부의 단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게 걱정이 되는 경우라면 그 중에는 비중격을 쓰겠지요. 하지만 예방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연골을 떼어내고 나면 거기 빈 공간이 생깁니다. 이러한 빈 공간에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 가끔 피가 고이게 되는데 이것을 혈종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혈종이 생기면 귀연골의 경우는 처치가 쉽게 이루어지지만 비중격의 경우는 코 속이다 보니 처치가 좀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수술 후 드레싱도 귀연골은 아무래도 간단한 편이고, 비중격은 콧구멍 속을 솜으로 막는다든가 하는 좀 더 불편함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표치가 너무 높지 않게 한다면 귀연골을 선호하는 편이고, 평소보다 조금 더 이렇게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면 비중격 연골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뭘 선택하느냐 보다는 너무 욕심을 좀 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더 좋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코끝 성형을 할 때 귀연골과 비중격 연골 사용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어떤 연골이 더 좋다가 아닌 수술의 목표치와 불편한 감수의 정도를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